자, 이번 시간은 행정소송법 입문 강의 15번째 시간. 자, 이번 시간에 배우실 내용은 시험에서 항상 물어보게 되면 1순위로 꼽히는 내용의 집행정지라는 제도예요. 그럼 이 집행정지라는 제도에 대해서 법조문을 일단 간략하게 보시고 그림 한번 보시고 다시 법조문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자, 23조 1항을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 국민이 처분 좀 취소해달라 소송을 제기했어요. 근데 소송을 제기한 것만으로는 처분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그럼 예를 들어 문일한테 과세처분 1억 원이 나왔는데 소제기했어요. 행정청한테 야, 나 소제기했다. 그럼 행정청이 싸우든 말든 난 신경 안 써. 넌 어차피 세금 내야 돼. 이게 바로 처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했다 하더라도 그 대상인 처분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 항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취소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그 처분으로 인해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해야 될 이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막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방해야 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집행정지라는 결정을 내려줄 수 있다. 요게 23조 2항입니다. 그럼 24조는 뭐냐면 법원이 이렇게 집행정지 결정을 내려줬어요. 야, 일단 처분 없는 것처럼 해줄게. 일단 내려줬다가 그렇게 정지할 필요가 없어지면 그 결정을 취소할 수도 있다. 요 24조는 간단합니다. 그럼 여러분들한테 요 23조에 집행정지라는 제도가 왜 만들어지게 됐는지 그걸 그림으로 보신 다음에 다시 법조문 봐드릴게요. 자, 그림 이제 보시게 되면 자, 이런 일이 있습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이제 대한민국 남성인데 일정한 연령이 되니까 병무청장이 야, 너 현역병으로 입영해라. 현역병 입영 처분이 나왔어요. 그럼 이 사람한테는 현역병 입영 의무가 발생하는데 이 현역병 입영 처분이 위법일 수도 있고 당연히 적법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현역병 입영 처분이 위법하다.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소송을 제기했어요. 법관님, 이 현역병 입영 처분은 위법합니다. 실제 사건에서 얘는 앉거나 걷지를 못하는 신체 상태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럼 훈련소 들어가는 순간 얘는 훈련받다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소재기만으로는 이 현역병 입영 처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 처분의 효력, 집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게 23조 1항의 집행부정지 원칙을 채택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요 집행부정지 원칙, 처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 못 미쳐. 그럼 넌 날짜 되면 입대해서 훈련 받아야 돼. 이걸 관철하게 되면 분명히 소를 제기했어요. 법원이 나중에 심리해 보니까 이 처분은 위법했어요. 그럼 당연히 위법하니까 취소 판결이 나옵니다. 근데 얘는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 나올 때까지 이 처분에는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치기 때문에 일단 군복무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습니다. 나중에 법원이 위법하다, 취소한다, 너 구제해줄게. 취소 판결 나왔습니다. 언제 나왔나 봤더니 얘 제대하기 하루 전에 얘 이미 몸 만신창이 돼서 거의 장애가 발생했는데 제대 하루 전에 취소 판결이 나와버렸네요. 그럼 논리적으로는 이 취소 판결로 얘는 구제받았다 얘기를 할 수 있을지언정 얘 이미 신체의 침해, 이건 여러분들 야 2천만 원 받고 끝내자 이럴 수 있는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얘는 이 기간 동안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전부 받아버렸어요. 그럼 이 취소 판결은 얘를 구제해주는 쓸모가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국민이 죽어가는 걸 계속 지켜보고 있어야 되죠. 야, 이건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원칙은 소재기만으로는 처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걸 원칙으로 채택하지만 예외적으로 이런 국민의 경우에는 아직 위법인지 적법인지 판단 자체가 나오진 않았지만 임시적으로라도 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서 구제해 줄 필요가 있지. 그래서 만든 제도가 바로 집행정지라는 제도예요. 그럼 왜 임시 구제 수단이라고 얘기하느냐? 아직 소송의 결론이 안 나왔어요.
이 처분이 위법인지 적법인지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말이라도 이 처분이 위법하다면 취소 판결이 나갈 수 있는 상황인데 얘 중간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다 받아버리면 나중에 이게 나와봐야 아무런 쓸모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송 계속 중에 소송 계속 중에 아직 판결은 안 나온 거예요. 소송 계속 중에 법관이 얘 신체 상태를 보니까 얘 지금 앉거나 걷지도 못하고 있네. 얘 군복무 계속하면 죽지. 임시적이지만 요 현역병 입영 처분을 없는 것처럼 정지해 줄게. 임시적이지만 취소가 나간 것처럼 봐줄게. 정지 결정을 내려줘요. 그럼 요 정지 결정이 나온 시점부터 얘한테는 현역병 입영 처분이 없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그럼 얘 군복무하다가 중간에 사복으로 갈아입고 일단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소송이 진행돼요. 나중에 얘가 이겼어요. 취소 판결 나왔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제 취소 판결, 본안 판결로 취소 판결이 나왔으니까 얘한테 있었던 현역병 입영 처분, 요건 싸그리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얘는 군복무의 위험에서 이제 벗어나는 겁니다. 근데 또 이럴 수도 있겠죠. 얘가 중간에 신체 상태가 좋아졌어요. 그리고 이 현역병 입영 처분이 법원이 판단해 봤더니 적법해요. 그래서 기각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럼 얘는 요때부터 다시 군복무를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일말이라도 요 중간에 얘한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을 때 임시적으로라도 구제할 필요가 분명히 있지 않느냐. 그래서 만든 제도가 바로 요 집행정지라는 제도입니다. 자, 요 내용 이게 실제 사건이에요. 요 내용 그대로 이제 한번 연상해 보시고 법조문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법조문 이제 23조 1항부터 볼게요. 현역병 입영 처분 취소 소송의 제기만으로는 현역병 입영 처분의 효력 이런 거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한다. 집행 부정지가 원칙입니다. 그런데 다만 예외적으로 2항에 취소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현역병 입영 처분으로 인해서 아직 본안 판결 나오진 않았지만 얘가 소송 중간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어요. 그럼 이 손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긴급한 필요가 있다면 얘 죽어가고 있다면 법원이 임시적으로라도 처분의 집행정지 결정을 내려줄 수 있다. 그럼 임시적이지만 현역병 입영 처분이 없는 것처럼 정지시켜줄 수 있다. 그럼 얘는 이제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면서 소송이 이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요게 바로 23조의 집행정지라는 제도예요. 그럼 이제 23조 집행정지 결정 내려줬는데 얘 신체 상태가 완전히 이제 회복됐어요. 그럼 더 이상 얘가 군복무를 군복무에서 배제해줘야 될 이유가 이제 없어졌잖아요. 정지 결정을 내려야 될 그런 이유가 사라진 겁니다. 그럼 법원은 그 정지 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게 바로 우리 행정소송법상 임시구제수단으로서 집행정지라는 제도예요. 자, 이번 시간에는 집행정지라는 내용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올게요.